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5일 목요일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대통령과 갈등 봉합에 들어간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김건희 여사 리스크에 대해 즉답을 피했습니다. 국민의힘 공천 규칙이 정해지면서 김 여사 사과를 주장해온 김경률 비대위원회 전략 공천 가능성은 열렸습니다. 윤수환 기자입니다. 화재 현장에서 대통령을 만난 이튿날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종일 김건희 여사 관련 질문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좀처럼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제가 더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지난번 했던 말 그대로다라는 걸로 대신하겠습니다. 갈등 봉합 국면에 들어선 만큼 더는 대통령실을 자극하려 하지 않는 걸로 보입니다. 인생을 더 좋게 만들기 위한 하나의 목표를 위해서 가는 겁니다. 대통령께서도 마찬가지시고요. 반면 김 여사의 사과를 주장해 대통령실의 사퇴 압박을 받는 김경률 비대위원의 거취 문제는 일축했습니다. 김경률 비대위원의 사퇴가 출구 전략이 될 수도 있다. 저는 그런 얘기를 들은 바가 없습니다. 대통령실은 김 위원에 대한 한 위원장의 이른바 낙하산 공천 논란을 지적했지만 여당의 공천 기준으로 김 위원의 전략 공천이 현실화할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3연속 패배 지역구엔 후보를 우선 추천할 수 있도록 해 김 위원이 출마 의지를 밝힌 마포울이 포함된 겁니다. 다만 출마를 하려면 비대위원직을 사퇴하라는 당 일각의 압박 역시 계속되고 있습니다. 김경률 비대위원 문제는 일단 그 본인이 이제 그 정청래 의원 지역구에 나가기로 하고 일단은 그 비대위원은 최소한 사퇴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양측 모두 물러서지 않은 채 표면적인 봉합 국면에 접어들었지만 김경률 위원의 거취 등은 여전히 뇌관으로 남아 있습니다. MBC 뉴스 윤수환입니다.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설 전에 입장을 밝히는 방법과 내용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입장이 바뀌지 않은 것에 대해선 대통령실이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김민찬 기자입니다. 김건희 여사 리스크를 둘러싼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의 입장에 별다른 변화가 보이지 않자 대통령실은 공개 대응을 자제하면서도 불쾌감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화재 현장 방문 시간을 앞당기고 7년 전 함께 특검팀에서 근무할 때 입었던 패딩까지 꺼냈는데 달라진 게 없다는 겁니다. 대통령실 한 관계자는 대통령이 그렇게까지 액션을 해줬으면 당에서 어떤 식으로든 호응하는 게 도리 아니냐고도 말했습니다. 김경률 위원의 발언과 행보에 대한 공개 경고 등 의미 있는 조치를 기대했지만 여당의 변화 조짐이 안 보인다는 불만입니다. 당 일각에선 오히려 김 여사에 대한 발언 수위가 높아지기도 했습니다. 사저로 가는 거나 아니면 그거보다 더해서 잠시 외국에 나가 있겠다라 할지. 총선을 앞두고 여당이 추진하는 정책이나 공약에 적극 호응할 필요가 있냐는 회의적 시각도 감지됩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김 여사가 사과 의향을 밝혔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선 황당한 소설이라며 몰카 공작의 피해자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핵심 참모들과 함께 명품 가방 수수 문제에 대한 출구 전략을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선거를 앞두고 시간이 많지 않은 만큼 종합적으로 고민 중이라고 말합니다. 한 달 넘게 공개 일정에 나서지 않고 있는 김 여사의 공개 행보 시점도 고민거리입니다. 대통령실은 보름 앞으로 다가온 설 연휴 전에 어떤 모습으로 어떤 메시지를 내야 할지를 놓고 여러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C 뉴스 김민찬입니다. 모레부턴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정부와 기업들은 2년 추가 유예를 요구하고 있는데요.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유예 법안이 통과할지 결정됩니다. 조희명 기자입니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 등 3개 부처 장관들은 어제 긴급 브리핑을 열고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더 미뤄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현장의 절실한 호소에 귀 기울이고 반영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앞두고 다시 한번 국회에 간곡히 호소합니다. 사업장도 정부도 준비가 안 돼 있어 이대로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법이 적용되면 혼란이 불가피하다는 겁니다. 특히 5인 이상이 근무하는 빵집과 카페까지 적용 대상이 된다며
소상공인 부담이 커진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런 움직임에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산업 현장 사망자의 상당수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하고 있는데 이미 2년이나 미룬 시행을 또 2년 미룬다는 건 시행하지 않겠다는 속셈이란 겁니다. 또 빵집과 카페는 지금도 산업안전법 적용을 받고 있어 추가 부담이 크지 않고 빵집과 카페에선 사람이 죽어도 된다는 뜻이냐며 정부 주장을 정면 반박했습니다. 소중한 생명들이 죽어나가는 것이 큰 문제가 아니고 유예해야 되는 일이라면 이 나라는 정말 미래가 없습니다. 어제 여야 원내대표 협상에서는 민주당이 2년 추가 유예를 받아들이는 조건으로 산업안전보건청 설치 등 보완책을 요구하면서 합의에 실패했습니다.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추가 유예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중대재해처벌법은 오는 27일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시행됩니다. 지난 2022년 기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다 숨진 근로자는 1,372명으로 전체 산재 사망자의 61%에 달합니다. MBC 뉴스 조임명입니다. 미국에서는 공화당 두 번째 경선에서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승리하면서 바이든 트럼프 전현직 대통령의 재대결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공화당에서는 헤일리 전 대사 사퇴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왕종명 특파원입니다. 어제 치러진 공화당 두 번째 경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헤일리 전 대사를 10%포인트 넘게 눌렀습니다. 1976년 이래 공화당의 1, 2번 경선지 모두에서 승리한 후보가 없다는 뉴햄프셔의 법칙까지 깨지면서 트럼프가 공화당의 최종 대선 후보로 굳어지고 있습니다. We've won almost every single poll in the last 3 months against crooked Joe Biden. Almost every poll. 또다시 패했지만 경선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헤일리 전 대사는 다음 경선지이자 자신이 주지사를 지낸 정치적 고향 사우스 캐롤라이나 예비선거에서 승부수를 던질 것으로 보입니다. There are dozens of states left to go. And the next one is my sweet state of South Carolina. 하지만 공화당 내에서 이젠 트럼프로 힘을 합칠 때라며 헤일리 사퇴론이 본물처럼 터졌고 각종 여론조사에서 사우스 캐롤라이나마저 트럼프가 30%포인트 넘는 압도적 격차로 앞서는 점에서 헤일리 중도 사퇴설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상 전 현직 대통령의 재대결 구도가 확실해지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바이든 캠프 역시 더 볼 게 없다면서 일찌감치 트럼프를 겨냥한 1대1 선거전으로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역시 유권자를 향해 둘 사이의 옳은 선택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But look, and let there be no mistake, the person most responsible for taking away this freedom in America is Donald Trump. 헤일리가 끝까지 완주할 수 있을지 바이든은 첫 공식 등판에서 어떤 성적을 거둘지 이제 사우스 캐롤라이나로 시선이 몰리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왕종명입니다.